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지난 2017년 가동이 중단된 이후 5년 만에 공식적인 재가동에 들어갔습니다. 현대중공업은 군산조선소 재가동 선포식을 갖고 연간 10만 톤 이상의 선박블록 생산에 나섰습니다. 서동축제는 세계축제협회 피너클 어워드 한국대회에서 야간형 축제 부문의 금상을, 정원율 시장은 올해의 축제 리더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8일 금요일 종합뉴스 시작합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지난 2017년 하반기부터 가동이 중단된 이후 5년 만에 다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선포하고 연간 10만 톤 이상의 선박블록 생산에 나섰습니다. 선박블록 생산이 본격화된 만큼 앞으로 군산조선소에서 완성품까지 만들게 될지 주목됩니다. 이승원 기자입니다. 참석자들이 버튼을 누르자 플라즈마 절단기가 푸른 불꽃을 내뿜으며 철판을 자릅니다. 조선소에서 선박 건조를 시작한다는 의미로 철판을 잘라내는 강제 절단식이 28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서 열렸습니다. 이로써 군산조선소는 지난 2017년 7월 가동 중단 이후 5년 만에 다시 공식적으로 재가동했습니다. 내년부터 선박용 블록을 연간 10만 톤 생산할 예정으로 이는 일반 대형 선박 3척에서 5척 정도 건조할 수 있는 양입니다. 10만 톤 이상의 블록이 생산될 수 있도록 여기 우리 협력사 대표님들께서도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본사에서는 일감이 항상 부족하지 않고 넘치도록 최대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전북연구원은 군산조선소의 재가동으로 생산 유발 효과는 약 2천억 원, 고용 유발 효과는 1,000여 명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군산조선소가 블록 생산에 그치지 않고 LNG나 LPG 등 고부가가치 선박 건조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압도하는 고부가가치 친환경 선박의 세계 점유율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라북도는 무탄소 선박 엔진 및 핵심 기자재 개발과 친환경 대체 연료 추진 시스템 실증 플랫폼 구축 등 친환경 선박 인프라 조성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선소가 안정적으로 재가동하기 위해서는 인력 확충이라는 과제가 남았습니다. 현재 군산조선소에는 본사 직원과 사내 협력업체 종사자 등 300여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립, 도장, 판넬 등 블록 생산을 위한 공정과 장기적으로 선박 건조를 위해서는 전문 인력 확보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전북도는 군산시와 함께 조선업 생산기술 인력 양성 사업으로 신규 인력 500여 명을 확충하는 한편 근로자를 위한 보조금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약 500명 고용하고 내년에 한 400명 추가로 고용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인력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도가 군산시와 함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록 생산을 시작으로 순조롭게 재가동에 첫 발을 내딛은 만큼 머지않아 모두가 바라는 완전하고 지속적인 공장 가동으로 신조까지 추진해야 합니다. 가동이 중단되기 전 군산 산업의 24%를 담당했던 군산조선소. 군산의 불꽃이 다시 피어오르면서 예전 모습을 되찾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CN 이승원입니다. 익산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건립이 본격화됩니다. 익산시와 전라북도,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은 오늘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건립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은 익산시가 지난 7월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건립 부지 공모에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됨에 따라 이뤄진 겁니다. 센터는 함여릅 일대 16만 6천 제곱미터에 국비 등 375억 원이 투입돼 건립되고 연간 2만 2천 명 이상이 교육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전통시장 외에도 골목에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된 곳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군산시는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소상공인 점포 밀집구역에 대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공동시설이나 편의시설 설치, 공동 마케팅, 디자인 개발, 특화거리 조성 등이 지원됩니다. 대출금리 인상에 따른 신혼부부 주거부담 해소를 위해 전세금 3억 원까지 이자 지원이 이뤄집니다.
익산시는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택 임차보증금 지원 기준을 당초 1억 5천만 원에서 2배로 늘렸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대출이자 3%를 지원합니다. 대출이자 지원 대상은 익산에 거주하고 있거나 한 달 내에 전입 예정인 무주택 신혼부부입니다. 군산시의 드론 산업 육성 정책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군산시 의회에 따르면 드론 산업 육성 지원 조례안이 제25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군산시는 드론 산업 육성 지원 정책을 심의할 수 있는 드론 산업 육성위원회를 2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위원회에는 드론 산업의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대비해 익산시가 출향시민 초청 행사를 가졌습니다. 익산시는 오늘 웨스턴라이프 호텔에서 향후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환영식을 시작으로 국화축제 전시장과 백제 왕궁박물관 등 주요 관광지 등을 방문했습니다. 특히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전국에 있는 향후회와 협약식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군산시가 수소차 구매 지원을 확대합니다. 군산시는 지곡동 수소충전소가 운영됨에 따라 수소자동차 수요가 늘 것으로 보고 36억 원을 투입해 수소자동차 100대의 구매 보조금을 선착순으로 지원합니다. 보조금 신청 대상은 군산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으로 지방세 체납이 없는 개인 또는 법인이면 됩니다. 보조금 규모는 한 대당 3,650만 원이며 2년간 의무 운행 기간을 분수해야 합니다. 군산공항 주차장 수용 규모가 확대됩니다. 한국공항공사는 군산공항 이용객 편의 향상을 위해 연말까지 8억 원을 들여 주차장 시설 확충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334대 수용 규모가 471대까지 확대됩니다. 아울러 카드형 주차장 관제 시스템도 구축될 예정입니다. 감사원이 새만금 육상태양광 2구역 발전소 건설 공사와 관련해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4월 군산 시민 5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된 공익감사 청구에 따라 오는 12월 초까지 현장 감사를 진행합니다. 감사원은 군산시와 군산시민발전, 한국서부발전 등을 대상으로 공사와 계약 절차, 업체 선정 과정 등을 면밀하게 살펴볼 계획입니다. 10만 명 이상의 방문객이 다녀간 익산 서동축제가 한국의 대표 야간형 축제로 인정받았습니다. 세계축제협회 피너클 어워드 한국대회 야간형 축제 부문에서 익산 서동축제는 금상을, 정헌율 익산시장은 올해의 축제 리더상을 받는 등 2관왕에 올랐습니다. 최정호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10월 1일부터 사흘간 대면 방식으로 열린 익산 서동축제. 10만여 명의 방문객이 찾았습니다. 올해부터 야간형 축제로 전환된 서동축제는 형형색색으로 빛나는 백제 유등 전시부터 LED 야경, 지역 문화예술단체와 연계한 뮤지컬과 버스킹, 마당극 등이 익산의 밤을 가득 채웠습니다. 야간 경관, 야간에 LED나 또는 메타버스를 활용한 그런 축제가 됐습니다. 저희는 작년부터 그 부분에 주목을 하고 야간 경관을 예년에 비해서 훨씬 더 아름답고 볼거리 위주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서동축제가 국내 대표적인 야간 축제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축제 올림픽으로 불리는 세계축제협회 피너클 어워드 한국대회에서 서동축제는 야간형 축제 부문 금상을 받았습니다. 또 정헌율 익산시장은 올해의 축제 리더상을 받아 대회 2관왕을 달성했습니다. 이번 수상으로 백제 역사를 모티브로 한 서동축제를 널리 알리고 방문객 만족도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세계축제협회는 백제 역사를 중심으로 연계된 익산 지역 축제에 주목했습니다. 익산에서 백제 역사를 주제로 마련된 축제는 서동축제를 비롯해 문화재 야행과 미륵사지 미디어 페스타까지 피너클 어워드 한국대회에서 이들 축제의 관광, 경제 활성화 효과가 주제로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익산시는 국내 야간 축제 가운데 서동축제가 주체성과 방문객 만족도 향상, 지역관광 발전 우수 모델로 인정받음에 따라 보다 내실 있는 콘텐츠 개발 등에 나설 방침입니다. 지역 관광 발전의 우수한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도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익산이 명실상부한 국내 대표 축제도시로 도약했음을
널리 알리게 됐습니다.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열리면서 기존과 차별화된 야간형 축제로 전환된 익산 서동축제. 축제 올림픽에서 국내 대표 야간 축제로 인정받으면서 경쟁력을 입증했습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3만 명대를 이어갔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35,92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감염 경로는 국내 발생 35,864명, 해외 유입 60명입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252명을 기록했고 사망자는 31명 발생했습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나흘째 1,000명대를 이어갔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오늘 오전 7시 기준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01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전주 374명을 비롯해 군산 167명, 익산 148명 등입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는 26일 기준 1.1을 기록했고 사망자는 2명 발생했습니다. 군산 새아CM 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어젯밤 10시쯤 군산 소룡동의 새아CM 공장에서 근무하는 계약직 노동자 25살 A씨가 알루미늄 강판 재단을 위해 코일을 풀어내는 작업을 하던 중 롤러에 양팔이 끼어 다쳤습니다. 새아CM은 새아베스틸과 같은 새아그룹 계열사입니다. 경찰은 공장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조치가 미흡했는지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변동사항이 발생한 군산 지역 2,007빌지 토지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가 결정됐습니다. 군산시는 시청 토지정보과나 읍면동 민원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등을 통해 이번에 확정된 개별 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의가 있는 토지주는 다음 달 말까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이 이뤄진 토지에 대해서는 재조사 등을 거쳐 오는 12월 27일 최종적인 개별 공시지가가 공시됩니다. 내년 학생 급식비가 지금보다 300원이 인상됩니다. 전라북도와 도교육청은 내년 학생 급식비를 올리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치원 급식비는 2,800원에서 3,100원으로, 초등학교는 3,000원에서 3,300원으로, 중학교는 3,700원에서 4,000원으로, 고등학교는 3,700원에서 4,100원으로 인상됩니다. 이에 소요되는 전체 예산은 1,200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주시와 완주군의 상생협력사업 추진 협약 체결이 무산됐습니다. 완주군은 오는 31일 예정된 전라북도 전주시와의 상생협력사업 추진 협약식을 취소했습니다. 완주군은 이번 협약을 행정통합의 전 단계로 보는 오해와 왜곡된 해석이 국민을 혼란스럽게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라북도와 전주시는 완주 지역 여론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고창군의 갯벌 세계 자연유산 보전본부 유치가 실패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갯벌 세계 자연유산 보전본부 건립지로 고창군과 경합을 벌인 전남 신안군을 선정했습니다. 공모에 참여했던 고창군은 우리나라 갯벌의 중간이라는 점과 생태 관련 국립시설이 없다는 점을 내세웠지만 탈락했습니다. 공모에서 탈락한 고창군에는 갯벌 탐방객을 위한 방문자 센터 설립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도내에 있는 구도심 빈집과 소규모 주택 정비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가 추진됩니다. 문승우 도의원은 용적률 특례와 공공임대주택 건설 비율 등을 법에서 정한 최대 한도로 정해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 빈집과 소규모 주택정비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용도지역을 변경할 때 용적률 차의 50%까지, 관리지역의 경우 30%까지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최정호입니다. 자금난을 겪는 농산업체를 돕기 위한 전용 펀드가 조성됩니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오늘 농업진흥회와 기술력이 뛰어난 농산업체 육성을 위한 530억 규모의 전용 펀드를 조성하기로 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해마다 370개 이상의 창업기업을 지원하고 있다며 이번 펀드 조성으로 업체 판로 개척과 자금난 완화에 도움을 주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익산시의회 임시회가 다음 주부터 진행됩니다. 익산시의회는 오는 31일부터 12일간에 걸쳐 제247회 임시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임시회를 통해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 결의안이 채택될 예정입니다. 또 집행부로부터 올해 주요 업무 결산 보고를 받습니다. 이와 함께 도시가스 보조금 지원 조례와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운용 조례안 등 35건의 안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군산 시정 발전을 위한 시민 제안 공모가 진행됩니다. 군산시는 시민 제안을 다음 달 18일까지 공모합니다. 군산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전 분야에 걸쳐 정책 아이디어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접수된 제안에 대해서는 실무부서 사전 검토와 제안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우수 제안이 발표됩니다. 군산시에 찾아가는 동네 문화카페가 국제교육도시연합 세계총회에서 우수 사례로 발표됐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 25일부터 나흘간 경북 안동에서 열린 국제교육도시연합 세계총회에서 찾아가는 동네 문화카페가 우수 사례로 발표됐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시작된 찾아가는 동네 문화카페는 시민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학습자 중심으로 평생학습이 이뤄지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편 국제교육도시연합은 세계 38개국 510개 도시가 가입했습니다. 군산대에서 다음 달 1일 진로 진학 박람회가 열립니다. 이번 박람회는 호남 지역 고교생을 대상으로 마련됐으며 45개 학과 9개 부서가 진로 상담과 대학 입학 전형 안내, 전공 체험 프로그램 등을 진행합니다. 또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3,000톤급 실습섬 투어와 양어장 체험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됩니다. 한편 군산대 진로 진학 박람회는 코로나19로 인해 2년 만에 개최됩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농촌지도자 군산시 연합회 김덕재 회장이 제75주년 한국 농촌지도자 전국대회에서 국무총리 표창에 영예를 가졌습니다. 농업인 지도자 육성에 기여한功로가 인정돼 수여됐습니다. 익산시가 도심 LED 가로등을 신규 설치해 시민들의 야간 보행 안전을 강화합니다. 동산 6교에서 모현구 간 무항로 도로에 LED 가로등 22개소가 설치 완료됐습니다. 익산시 영등일동 주민자치회가 가을을 맞아 지역 아동센터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도예 체험교실을 운영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기온은 최저 5도, 최고 20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내일 군산은 최고 18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내일 익산은 19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바다에서 0.5m에서 1m로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